월요일 생방송 눈높이 증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심시간 이미 지났는데요. 점심 많이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난히 점심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아침 식사는 혹시 하셨습니까? 하고요. 우리나라 통계상으로요.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40% 이상이 이 아침 식사를 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비만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우리 혈액 속에 당이 필요할 때 이렇게 많이 섭취가 돼야 되는데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그때 부족했던 걸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점심 때 폭식이라든지 과식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자, 뭐든지 여러분들 필요할 때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당할 만큼 그런 방법들을 취하셔야 될 텐데 지금부터 눈높이 증권 함께 하시면서 그런 방법들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조지표를 이용한 실전 매매술 배워볼 텐데요. 온파인넷의 김우재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지난주에 했던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예, 지난주 일단 했던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오늘 배운 거 하고 그다음에 내일 것까지 합쳐서 총정리할 때 좀 편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그 지난주에 배운 거를 한 7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밴드를 이탈할 때는 단기 고점이 된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거래량까지 같이 증가를 해준다면은 이건 단기의 진정한 고점 또는 저점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일단 상승 또는 하락 시에 일단 이 추세와 이제 조정의 구간의 판단은 이제 거래량의 증감으로 이제 같이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밴드가 벌어짐과 함께 같이 이제 거래량이 동반된다라면 이거는 단기 이탈이 아니라 추세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단 1차적으로 거래량 분출, 거래량 동반이 되고 난 다음에 거래가 감소되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초가에서 밴드를 크게 상승 또는 하락 이탈했을 경우에는 시가 매매 이용을 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하단 밴드 이탈했을 때는 이제 선물 쪽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상단 이탈했을 때는 매수보다는 약간 매수 유보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하고 분봉 차트 연결하는 법에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이제 밴드를 타고 나오면서 추세가 되는 거는 거래량이 필수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걸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4일단 보시는 차트가 MK485란 차트인데 여전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심선이 일단 우상향하는 종목에 대해서만 매매를 하자. 바로 이 구간에서 중심선이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이렇게 단기 이탈은 나왔지만 여기서 계속적으로 밴드를 타면서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은 거래량이 동반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밴드가 벌어지면서 이제 추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이 같이 동반이 돼줘야만 이렇게 추세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로 볼 때는 일단 밴드를 타고 나가기 위해선 이런 쭉 거래량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밴드 이탈 후에 단기 고점 후에 추세나 이제 조정 같은 경우 지금 조정 같은 경우는 하락이 아니라 이 추세에 대한 되돌림으로 봐야 된다. 그 이유는 일단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이 이후에 거래량 감소 이후에 나오는 거래량에 대해서 좀 잘 좀 판단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선물 차트에서도 같이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선물 차트에서 여전히 이날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투자자분들은 일단 단기 이탈이 나오고 나면은 매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돌림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느냐를 같이 좀 확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같은 이런 그 9월 1일 초 같은 경우에는 초강세가 나타나주면서 오히려 이거보다도 더 센 이런 부분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각자의 그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다 보셨던 그림인 것 같은데요. 그림의 경우에도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를 같이 좀 한꺼번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파란색 부분 볼린저 밴드가 우상향하는 종목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매수에 참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밖으로 벗어났을 때 단기 이탈이 나왔을 때는 매수를 하지 말고 약간 보유를 하자, 유보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밴드가 좁고 긴 종목을 주시해야지만 그 다음번에 나온 추세를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추세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거래량까지 동반이 된다라면은 이건 진정하게 추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두 번째 이제 시가 매매할 때는 밴드의 되돌림이 급격하게 이렇게 조정이 좀 심하게 들어오는 경우와 약간 약하게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아침에 시가 매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분봉상에서도 이제 어떤 형태로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수 타임을 다시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강도는 밑에 있는 거래량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거래량을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보여주신 그 차트와 함께 주요 내용들이 적혀 있는 그 그림 한 장 받아서 출력해 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저희가 한 주간 배웠던 주요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볼린저 밴드와 거래량을 접목시킨 매매 타이밍 잡기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다가 몇 가지를 더 해서 이제 보조 지표를 더 활용해서 우리가 보다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보는 그런 순서 이제 마련해 볼 텐데요. 자, 어떤 보조 지표를 더 추가하실 건가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HTS 상에서도 보시면 보조 지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고 유용한 보조 지표들이 많은데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게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가격 지표, 그 주식의 어느 정도 일정 폭을 가격을 알 수 있는 가격 지표에다가 그다음에 돈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거래량을 추가를 해봤고 이번에는 그 추세 거기다가 이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추세 지표 중에 하나인 MACD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좀 더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MACD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저희 차트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일단 그 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영선을 기준으로 위에와 아래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림이 지금 나오겠는데 일단 이렇게 산 모양으로 한번 위쪽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한번 나타나고요. 밑에 쪽으로 한번 또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선이 영선이 되겠습니다. 영선을 기준으로 밑에서 위로 영선을 돌파하는 순간은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반대로 이제 영선을 이제 하락 돌파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참여해서는 안 되는 구간, 따라서 매수를 유보를 하고 이제 과연 여기서 언제 매수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밴드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확인해 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 아까 그 파란색 부분에서는 매수나 매도가 안 되는 구간이지만 일단 선물 투자자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먼저 매도도 먼저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니까 주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매도보다는 일단은 매도가 안 되니까 매수를 언제 할 것이냐 그거를 찾는 구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저 표를 보니까 네. 그 빨간색 봉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수하면 수익률이 더 높게 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되나요? 그 봉 높이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높이는 그러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첫 번째 봉보다는 두 번째 봉이 커지게 돼 있고 세 번째는 그래요? 커지게 되는데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네. 그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그 MACD라는 것도 원래 만들어진 게 일단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산 모양으로 한번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내려오는 구간이 있고요. 네. 반대로 밑에 부분에서는 약세적으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무조건 다 빨간색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파란색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렇다면 빨간색, 파란색 딱 이렇게 양분돼서 구분이 되는데 빨간색에 갔을 때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파란색에 있을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투자가 편해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그대로만 한다면 빨간색만 그렇죠. 나오면 무조건 매수를 하고 파란색만 나오면 매도 예. 안 하고 만약에 선물 같은 경우에 매도를 하면은 좋은데 네. 근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아까 그 MACD라는 걸 한번 네 단계로 한번 구분을 해서 좀 차례대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아까 보신 거와 똑같은 MACD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반을 나눠서 1번 구간, 2번 구간, 그 다음에 여기는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4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고를 하실 수 있는 구간은 1번 구간하고 3번 구간 2개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번하고 4번의 구간은 여러분들이 예측이 불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매에 참여를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약간 중급으로 올라가면은 2번이나 4번을 통해서도 이제 매매를 참고는 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MACD를 이용을 하실 거면은 1번하고 이렇게 그 빨간색 부분에서 점차 상승하는 구간 이 구간하고 3번에서 점차 마이너스로 가는 구간까지 이 두 구간만 예측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두 개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고 2번하고 4번에서는 절대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 참여가 가능하고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빨간색이라고 해서 이번 구간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크게 하락은 안 하겠지만 1차적으로 일단 큰 상승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는 오히려 되려 이렇게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준다라면은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다 그래서 무조건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MACD라는 것이 이렇게 산 모양의 등성이를 꼭대기를 만들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만 요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매수가 가능하고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파란색에 나오는 영선을 밑으로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 3번에서도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3번에서도 일단 요 반대 구간, 요 구간에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수는 안 되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먼저 매도를 친다라면은 네. 오히려 선물에서는 선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의 매수 타이밍이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종목 또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주식 아까 봤던 일단 MK 버팔로라는 차트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밴드가 벌어지면서 추세가 시작이 되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밑에 이제 MACD라는 걸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구간까지는 아까 보시면은 1번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번, 네. 2번, 3번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 구간, 여기서부터 일단 매수 참여가 가능한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바로 매수가 참여가 가능한 구간. 마침 이 구간이 바로 횡보의 끝에서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이 같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1번 구간에 이런 구간에서의 매수 참여는 가능하지만 2번 구간이었던 이 구간에서는 일단 MACD라는 것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따라서 상승의 힘이 줄어들고 있다. 역시 주가 역시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3번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2번 구간이 끝나고 3번 구간에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매수를 참여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주가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크게 빠지는 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크게 상승하는 부분도 없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썩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엔 좀 대형주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전자라는 것을 놓고 보시면은요. 네. 삼성전자 역시 이 구간에서 일단 매수가 가능한 구간, 영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2번 구간에서는 역시 매수를 해봐야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차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일 나올 부분인데요. 아까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MACD라는 것이 1차적으로 한번 1번 구간, 2번 구간이 나오고 이렇게 지금처럼 3번 구간이 나오면 굉장히 좋고 매매하기도 편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기보다는 1번, 2번, 3번 구간이 나오고 여기 4번 구간까지 나오는 모습은 아까랑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1번 구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3번 구간으로 나오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MACD도 같이 좀 내일 나오는 활용편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림처럼 1번, 2번, 3번, 4번 나오고 다시 1번이 나온다면 주식 매매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1번, 2번, 3번, 4번 나오고 다시 3번이 나오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반대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여기 같은 경우도 1번 구간, 2번 구간까지 나오는 건 아까랑 똑같은데요. 여기서 3번 구간으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1번 구간으로 나오는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같이 좀 생각을 해서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 시장에서 시세가 좀 오래가는 종목들은 MACD 지표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붉은색 부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오래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봉의 크기가 계속적으로 점차 늘어갔다가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매매가 편할 텐데 그렇지가 않고 올라갔다 한번 내려가고 나서는 계속 빨간 부분이지만 계속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구간도 있고요. 반대로 파란색으로 계속 가는 구간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MACD는 추세 지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까딱 잘못 이용을 하시면은 오히려 매매 손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와 거래량하고 합쳐서 보셔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근데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MACD 지표와 추세 지표라고 하면은 시장의 어떤 지수라든지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산술해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표가 나오게 된 그 근거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그 이동평균선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MACD가 원래 만들어진 거는 이동평균선을 기본으로 해서 이동평균선의 후행성을 약간 극복을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지표고, 그리고 추세 지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단기적으로 잘못 사용하시면 오히려 왜곡된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밴드의 모양, 거리랑 그걸 같이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동평균선을 그 형태로 기본적으로 해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의 이격도라든지 벌어짐에 따라서 일단 모습이나 그 강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 차이는 이제 내일 활용편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미상으로는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보다는 조금 선행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굳이 선행적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 추세를 확인하는 데는 가장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내일 활용편을 좀 배우시고 나면은 네. 원래가 뭐 선행성은 아니지만 이 모든 보조 지표를 선행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선행적으로 그 만들어오는 과정을 내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배울 내용이 참 지금 궁금합니다만 그래도 내일 할 내용이 있으니까요. 내일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 건지 좀만 맛보게 해주세요. 예, 일단은 그 MACD 같은 경우에 아까 보신 대로요, 산 모양으로 한번 나왔다가 다시 1번, 2번, 3번, 4번 구간이 있는데 그렇게만 꼭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1번, 2번, 3번, 4번이 나오고 다시 1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3번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다음에 좀 전에 언급하신 이 후행성이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과연 선행성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선행성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종가 매매나 시초가 매매 또는 매매 타이밍 잡는데, 또는 추세 지표를 활용해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언제까지도 보유할 수 있는지까지도 같이 한번 활용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MACD에 관한 보다 다양한 활용 방법 저희가 자세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일도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오늘 MACD 처음으로 이제 배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요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조지표 MACD를 이용해서 매매 전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내용을 배워봤습니다. 요즘 뭐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더욱더 이 전략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눈높이 증권에도 여러분들 많은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계셔서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김우재 팀장님께도 게시판에도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요즘 특히 이 프로그램은 이제 기본을 잡아주는 프로그램 때문에 좀 초보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보시잖아요. 요즘 바쁘시죠? 예, 좀 많이 그렇고요. 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라든지 뭐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게시판이나 뭐 증시 카페에서 채팅방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혼동스러워 하시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 네. 부분이 바로 일단 지수가 이렇게 하루는 뭐 25포인트도 올리고 뭐 20포인트도 하락하고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다.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주식이 일단 네 자릿수로 바뀌었고요. 종합지수가. 그렇기 네. 때문에 700대나 600대에서 20포인트 오르는 거하고 1000포인트 네 자릿수에서의 20포인트 오르는 건 크기가 다르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부터는 20포인트 오르고 20포인트 내리는 것이 비일비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포인트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25포인트 상승하는 날은 아무 불평이 없으시다가 20포인트 하락하는 날만 이제 불평을 하시는데 예. 이런 지수가 20포인트 오른다, 30포인트 오른다 이런 걸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보다 이제 종목 타이밍에 좀 매수나 매매 타이밍에 좀 더 노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동요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는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비중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70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상승, 100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상승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많다. 그리고 지금 뭐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여러분들 예측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에서 가장 우둔한 방법이 단기 고점을 예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걸 하지 마시고, 그냥 상승한다. 아, 그렇구나. 지금 흐름은 상승의 흐름이구나. 그래서 그냥 그 흐름에 순응하시기 바라겠고, 과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것으로, 과연 어떤 종목 쪽으로 대형주로 갈 것이냐, 소형주로 갈 것이냐, 이런 쪽을 판단하시는 것이 낫지, 뭐 고점이 얼마다, 지금 뭐 내일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흐름에 순응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뭐 하락할 때에도 종목별로는 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방법, 그 기회들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여러분들 전략들 많이 연마해 놓으시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세워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눈높이 증권도 많이 보시면서 실력을 많이 키우셔야 되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보다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